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된 조선.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조선의 낡은 모습을 버리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꽁꽁 문을 걸어 잠궜던 조선은 개화 정책으로 일본과 중국에 사신을 보내 근대 문물을 배워오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개화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충돌하게 되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이모군란과 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군대, 별기군을 만들었습니다. 별기군은 기존의 군대와 다르게 무기, 제복 등이 모두 신식인 군대였죠. 또한 일본인 교관에 의해 근대식 군사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대우를 받았답니다. 이에 반해 구식군인은 1년 이상 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식군인들은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을 느끼며 불만이 점점 커져갔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구식군인들을 달래기 위해 한 달치의 쌀을 배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배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쌀을 받은 구식군인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하였고 결국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에 의해 난리가 일어났다 하여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차별에 분노한 군인들은 포도청과 의금부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구식군대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던 별기군이 일본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군대가 쳐들어오자 놀란 일본인들은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자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때마침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간섭을 노리고 있던 터라 바로 군대를 파견했지요. 결국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은 이렇게 청나라의 개입으로 진압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러한 청의 간섭은 조선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개화 정책은 후퇴하고 근대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조선의 개화를 주장하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도 좀처럼 뜻을 펴기 어려웠지요. 이에 개화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빠르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드디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884년 개화파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을 갑신년에 생긴 정치적 큰 변화라고 하여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개화파들은 우편 업무를 맡아보던 우정국 개국 축하잔치를 틈타 정변을 일으키고 개혁을 서둘렀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성공을 거두는 듯 하였지만 청군의 반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군사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갑신정변은 결국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모군란에 이어 갑신정변 역시 청나라에 의해 진압되면서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이 비록 이렇게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3일천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갑신정변 때 개화파가 주장한 내용은
조선을 근대화하려고 했던 개화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폐지한다. 이는 개화파가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관리를 처벌한다. 백성이 빚진 쌀을 모두 면제한다.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죄 없는 자는 석방한다. 이는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개화파의 의지를 보여주지요. 신분 제도를 없애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는 개화파들이 계급 없는 근대적 사회를 꿈꾸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대적인 기구를 만들어 일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이는 임금이 나라의 일을 혼자 정하지 않고 관리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화파는 갑신정변을 통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개화파의 생각만큼 개화 사상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아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일본에 지나치게 의지하였다는 한계에 부딪혀 갑신정변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후기 개항으로 인해 일어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모군란은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조선의 개혁에 반대한 사건이고, 갑신정변은 느린 조선의 개화를 더 빨리 이루고자 벌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모군란, 갑신정변 모두 청나라의 개입으로 진압되어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청의 간섭은 이후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을 방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본과 중국의 사신을 보내 근대 문물을 배워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었죠. 먼저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는데요. 신식 무기와 제복, 근대식 군사훈련 등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식군대는 1년 이상 쌀 배급을 받지 못하는 등 별기군과의 차별로 불만이 커져갔지요. 결국 구식군인들은 불만을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입니다. 구식군인들은 포도청과 의금부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은 진압되었고, 그 결과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조선의 근대화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일본의 후원을 받아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려 하였고, 마침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입니다. 이들은 우정국 개국 축하잔치를 틈타 정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개혁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모군란은 개화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조선의 개혁에 반대한 사건이고, 갑신정변은 더딘 조선의 개화를 빨리 이루고자 벌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모두 청나라의 개입으로 사건이 진압되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청의 간섭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을 방해하였습니다.